여기는 미국 오하이오주 윌로비 힐스라는 주택가 동네입니다.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밤이었어요. 여기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새벽 1시 15분쯤 911에 전화가 와요. 얘가 13살인데 사건 당시에 이름이 메간이라고 여자입니다. 떨면서 막 자기 이름이랑 집 주소 말하더니 자기 언니가 엄마를 막 찌르고 있으니까 빨리 좀 출동해달래. 이미 많이 다친 것 같고 엄마는 비명소리도 들리는 중이다. 몇 분 지나서 경찰이 도착했어요. 바로 안방에 뛰어들어갔지. 이게 그 현장 사진인데 한 고딩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애가 온몸에 이미 피 뒤집어 썼어. 사건 끝났어.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손에는 이 밑에 있는 한 40cm 되는 칼을 들고 있더라고. 어디서 구했어 기집애가 이걸. 바닥에 40대 중반의 여성이 쓰러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고한 메간의 엄마 같아요. 경찰은 메간의 언니로 보이는 이 고딩 여자애 체포하고 구급대원이 메간 엄마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이미 늦었어. 방 상태만 봐도 알 수 있어. 이거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피를 쏟은 거야. 수십 번을 찌른 것 같아. 일단 현장 수습하고 자세한 설명을 다시 들어봐야 하는데 메간이 신고자니까 이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잖아요. 충격받고 쓰러져서 울기만 해. 말하기가 힘들어. 경찰에게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겠죠. 애 나이가 어떻든 목격자고 가족인데 사건 처리하려면 얘 말 들어야 돼. 13살짜리 애 말을. 다른 가족 더 있냐? 일단 뭐 어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라도 진술을 들어보고 싶었겠지. 그랬더니 아빠는 트럭 운전사라 나갔대. 야간일 한대. 그리고 여동생이 있어. 이름이 헤일리인데 4살이야. 얘는 지금 자느라 이 상황을 전혀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 방에 가봤지. 헤일리가 있나? 없어 방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경찰이 급하게 집안부터 뒤져보고 그랬는데 다행히 살아있더라고. 집에서 다친 데 없이 발견되긴 했어.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왜? 얘가 엄마 방 옷장에서 발견됐거든. 일단 신고한 메간은 큰 소리 나서 안방에 왔다가 사건이 일어나는 걸 도중에 본 거죠. 근데 얘 4살짜리 헤일리는 옷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경찰은 메간보다도 헤일리의 말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애가 4살이잖아. 경찰이 얘한테 어떻게 진술을 받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기집애가 범인입니다.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사브리나 주니치고 18살, 졸업 전이라 아직 학생이었는데 겉으로 보면 뭐 평범한 애입니다. 근데 남들 모르는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 때문에 동생들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였다는 거지.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아보는 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 전에 피해자부터 알아보자면은 2012년 11월 16일 새벽 사브리나 주니치에게 죽은 여성은 메간과 헤일리의 엄마 41살 리사 크노펠입니다. 이름이. 가족관계 보자면은 최초 신고자인 메간은 13살 전 남편과 낳은 첫째 딸이고 옷장 안에 있던 헤일리는 사건 당시 남편과 6년 전 재혼해서 낳은 둘째예요. 이렇게 아빠가 다른 친딸 둘을 엄마한테만 친딸 둘인 거야. 키우고 있었고 남편은 케빈 트럭 운전수고 메간 말대로 사건이 있던 날 야간 일을 진짜로 나간 상태였어요. 죽은 리사는 이 사람은 직업이 아동가족복지부서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면은 범인인 이 준씨 사부리나 이 쌍놈의 기집애 얘는 대체 뭐냐? 리사가 직업상 가정환경 안 좋은 버림받은 이런 애들 임시보호자로 집에 데려오는 일이 많았어. 그중 하나야. 사브리나는 1994년 10월 27일 미국의 같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알고 보면 불쌍한 애입니다. 부모들이 둘 다 약물,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가 절도 사기 전과, 아빠는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많았어. 한 번이 아니야. 특히 아빠는 정신병까지 있더라고. 아니 그러면은 애를 어떻게 낳은 거냐? 약 먹으면 상태가 좀 괜찮아진대. 근데 안 먹으면 감정 조절을 못해. 물건을 던지고 막 가족 패고 이러는 거지. 이런 집구석에서 애가 정상적으로 크겠냐고. 결국 5살에 할머니 집으로 보내. 친할머니인데 아빠 쪽. 손녀를 잘 키웠지. 근데 이미 애가 지 부모한테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잖아. 얘도 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 불안 증세 있고 주의력 결핍장애, 과잉 행동장애 증상이 있던 거지.
그래서 얘가 14살부터 술 마약에 손을 대요. 학교 가면 애들 가방 뒤져서 막 물건 훔치고 술 사쳐먹으려고 돈 뺏고 사람 때리고 사고 많이 쳤어. 할머니가 자식의 자식인데 이거 손녀 얼마나 이쁘겠냐. 애가 좀 사정이 불쌍하기도 하니까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지랄을 좀 해야지. 어쩔 수 없이 행동교정센터를 보내요. 여기가 소년원 같은 시설인데 범죄를 저질러서 가는 거랑은 좀 달라. 너 가서 좀 배우고 와. 무서운 선생님들한테. 이런 식이야. 여기 몇 년 살다가 출소하고 그 뒤로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 가고 싶겠냐? 할머니도 일단 뭐 더 키울 생각이 없고 애초에 친부모들은 기대할 게 없잖아. 그래서 임시보호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워낙에 많은 새끼니까 적응을 못해.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16살인 2011년 리사의 집으로 가게 됐던 거죠. 리사가 이 분야에서 좀 치는 전문가인가 봐. 여기선 사부리나가 아무 강제성 없이 크게 혼내지도 않는데도 애가 행동을 절제하는 거야. 말을 듣더라고. 사고 안 쳐. 학교도 잘 다녀. 공부해. 성적 올라가. 리사 남편 케빈은 좀 어려울 수 있지. 낯선 어른이니까. 그래도 이 집에 딸 둘 있잖아. 애들끼리 친해지는 게 더 좋은 거지. 사부리나가 언니야. 나이 좀 있으니까. 리사 딸인 메간과 헤일리가 막 은니 이러면서 따라다녀. 그냥 누가 보면은 딸 셋 있는 집안 같아. 리사랑 남편에게도 아빠 엄마 이렇게 불렀고 사부리나가 이 부모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딸이라고 소개했고 그 정도로 사이 좋고 애가 진짜 괜찮아졌어. 이렇게 1년 살다 보니까 자기들도 친가족 같았대. 근데 이 새끼가 얼마 안 돼서 성격이 변한 거야 다시. 그럼 사건이 왜 일어난 거냐? 왜 변했냐? 문제는 의외로 다른 데서 터집니다. 사건 9개월 전인 2012년 봄인데 6년째 부부로 사는 리사와 케빈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져요. 애들 말로는 언젠가부터 엄마 아빠가 싸움이 많아졌고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지. 그러다 남편인 케빈이 리사의 친딸, 자기한테는 수양딸인데 메간을 혼내면서 멱살을 잡았대, 아빠가. 이걸 본 리사가 신고했고 케빈은 그래서 아동폭력 전과가 생겨. 그러니까 애들도 사이가 나빠지는 거야. 17살 된 사부리나는 13살인 메간과 문제가 생겼는데 그럴 때마다 리사가 사부리나를 또 뭐라 해. 언니인 네가 이해해라. 메간은 아직 어리잖냐 봐줘라. 아니 사부리나도 17살이야. 메간에게 잘못이 있어도 이런 말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역시 짜증나. 팔은 안으로 굽는 거임. 결국 나는 객식구임. 얘도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지. 리사가 자기를 차별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던 거야, 엄마한테. 그게 리사 남편인 케빈과 관련된 일이거든. 이것 때문이 아니야. 동생들과의 차별 때문이 또 아니야. 케빈이랑 이 아저씨랑 사부리나가 불륜관계였대. 아니, 아침 드라마도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사부리나가 온 지 9개월 만에 생긴 일이거든. 케빈도 아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딸처럼 대했어. 근데 미친 아저씨가 어느 날부터 밤에 애 불러가지고 자기가 트럭 운전 많이 해서 다리가 아프니 좀 주물러라. 아니 운전을 다리로 하냐? 목소리가 안 들리니 가까이 와서 말해라. 무릎에 앉아봐라. 이지랄병을 했던 거야. 사부리나도 고등학생이잖아. 나이 어리니까 상황 판단이 좀 안 될 수는 있었겠지. 그런데다가 이상한 부모 만났잖아, 옛날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것 같아. 어쩌다 보니 잘해주는 아빠고 하면서 동시에 친아빠는 또 아니고, 그러니까 17살에 42살짜리 아재랑 그런 사이가 된 거죠. 리사가 이거를 눈치챕니다.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많아졌던 거고 이혼 이야기도 했던 거예요. 막내인 얘 헤일리, 얘가 있잖아 4살. 부부가 이혼 얘기 나왔어도 쉽진 않겠지. 아직 4살인데 얘는 어떻게 해. 다른 애들은 학교도 들어가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잘 지내는 가족인 것처럼 밖에서 연기하고 살았어요, 부부가. 사부리나에게는 내년 되기 전까지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해줬고, 생각 같으면 18년 당장 내쫓고 싶지. 하지만 직업이 아동복지사인데 감정대로만 행동할 순 또 없잖아. 그 와중에 독립 준비할 사정도 봐줬던 거야. 자, 그럼 이제
사불이나 좀 볼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 어때? 나는 이제야 좀 믿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가족을 만났어. 근데 몇 달 뒤에 나가라니까 배신감 느끼는 거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게 열받는 일이냐. 어쨌든 지도 책임은 있는 거잖아. 케빈이 리사 남편 사브리나에게 자기 아내랑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꽤 여러 번 했대. 문제는 메간의 멱살을 잡은 일로 아동학대 전과가 생겨서 헤일리가 친딸이지만 이혼하면은 양육권이 리사에게 넘어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브리나에게 너는 헤일리의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 지랄을 했어. 사브리나는 이 멍청한 기집애가 이 말을 리사만 없으면 이 아저씨가 자기랑 결혼해서 같이 헤일리 키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지. 이게 케빈이 의도한 거야. 돌려 말해도 의도대로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어릴 때 파탄난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유독 여자애들이 더 그런데 남들보다 빨리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 사브리나도 그런 상태였어. 근데 케빈이 이 와중에 우리 가족 만들어보자 이 말에 넘어간 거죠. 이 새끼가 이제 그 더러운 개저씨 케빈. 사브리나는 이 새끼 말만 듣고 어떻게 해야 헤일리의 양육권을 뺏기지 않으면서 케빈이 이혼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지가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지가 고민해. 이 방법이 살인이라는 걸 바로 떠올리진 않았어. 나이가 어리니까. 케빈이 근데 힌트 주듯이 쓱 던지는 거야. 리사가 사라지면 다 잘 해결될 거래. 이건 뭐 죽이라고 사주한 거나 마찬가지지. 리사의 생명보험금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액수도 가르쳐줬고 그 돈으로 우리가 같이 살 집도 사고 너 대학도 보내줄게 사브리나야. 이런 말도 해.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된 사브리나는 그때부터 주변 친구들에게 암살자를 고용하고 싶은데 뭐 아는 킬러 없냐 소개 좀 해달라고 알아보고 다녀. 근데 17살짜리 고딩들이 뭐 킬러를 뭘 알아. 아무도 모르지. 방법은 알겠는데 실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 거야 이번에는. 그래서 사브리나가 도저히 안 되겠다. 각이 안 나오네. 포기하고 있었는데 케빈 크노펠이 포기하지 않았지. 얘는 또 힌트를 줘. 무슨 제갈량이 복주머니 꺼내서 계책 알려주는 거 마냥 암살자를 고용하지 말고 직접 하면 된대. 사브리나는 거절했어. 그럴 수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 손으로 죽여. 키워준 사람인데. 그러니까 케빈이 설득해. 설득의 방법이 뭐냐? 눈물과 협박이에요. 42살이에요. 17살짜리 여자애 앞에서 울면서 막 이러다가 나 이혼당하고 이제 너랑 나 못 만나. 나 그럼 죽어버릴 거야. 이지랄 개 연병을 했어. 이때 사브리나는 케빈에게 진심이었거든. 남친 죽는다니까 놔둘 수 없잖아. 결국 시키는 대로 하겠대. 그러니까 케빈이 바로 눈물 쓱 닿더니 구체적인 계획을 짜주는 거임. 무조건 오늘 밤 12시가 넘으면 시작을 하래. 강도처럼 보이게 자기가 미리 집안에다가 귀중품을 숨겨둘 테니까 그거를 훔쳐라. 그리고 칼 쓰는 법. 어떻게 해야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상처를 낼 수 있는지 사건 순서와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럼 너는 뭐 할 거냐? 사브리나에게는 살인짓이 하면서 자기는 오늘 밤에 트럭 운전 나가야 돼서 집에 없대. 이거 그냥 뭐 다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잖아. 케빈은 일하러 갔고 집에는 리사랑 딸 둘, 사브리나까지 4명만 남았어. 밤 돼서 메간과 헤일리가 2층에 자러 올라가. 리사도 엄마도 1층에 자기 방 들어갔거든. 이제 시작되는 거야. 사브리나는 다들 자는 거 확인하고 케빈이 알려준 위치에 귀중품부터 빼 챙기면서 최대한 소리내지 않고 집을 어질러. 그래야 현장이 강도처럼 보이니까. 새벽 1시야. 사브리나가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케빈이 준 칼이에요. 그 40cm짜리가. 이거 들고 리사 방 들어가서 공격하는 거지. 근데 리사가 인기척 듣고 눈을 뜬 거야. 보니까 사브리나가 칼 들고 나한테 오고 있네? 바로 너 무슨 짓이니? 막 혼냈지. 사브리나 대꾸도 없이 막 휘둘러. 맞은 거야 칼을. 비명소리 나니까 그때 메간 내려와서 현장 보고 신고했던 거지. 이미 여러 번 찔렸어요. 신고 시점에. 피를 많이 쏟았는데도 아직 정신이 있었어. 사브리나를 막 리사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 절대 놓을 수 없잖아. 사브리나가 인연이 나 죽으면 애들한테 갈 거라는 생각이 엄마 입장에서 들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13살짜리가 신고했던 건데 경찰 왔을 때 리사는 사망한 뒤였고 현행범으로 사브리나 체포됐고
이 개미친년이 178방을 찔렀어요. 칼끝이 휘어 있었거든. 뾰족해 원래 끝에가. 갈비뼈 같은 데 찌르다가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걸 케빈 새끼가 다 시켜서 그대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17살짜리가 무슨 정신력으로 100번 넘게 사람을 찌를 수 있었나 몰라. 전과도 없는 애야. 얘도 뭐 맨정신은 아니었겠죠. 조사받는 동안 실제로도 멍하게 앉아만 있었대. 아직 케빈에 대한 혐의는 모르잖아, 경찰은. 케빈에게 이제 아내 죽었습니다,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락을 했는데, 이 케빈 새끼 반응이 여기서 또 이상해요. 지가 계획한 일이잖아. 그러면은 들키고 싶지 않을 테니까 티나지 않게 슬픈 연기는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남들 눈에는 그나마 자연스러워 보일 거 아니냐고. 아내가 살해됐는데. 근데 이 새끼는 다짜고짜 그래요? 누가 어떻게 죽였는데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 지시대로 했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때만 해도 경찰은 뭐 사람마다 감정 표현 방법 다른데 무조건 울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 안 해. 사브리나도 케빈에 대해서는 진술을 한 적이 없거든. 케빈은 진짜 일하러 간 게 맞아요. 연락받고 집에 왔어요. 어쨌든 제일 먼저 뭘 했냐? 딸들 챙기는 게 정상적이잖아. 안 그래? 리사 사망보험금 신청부터 하더라고. 아니 뭐 이렇게 사람이 투명해. 의도를 다 보여주고 있어. 근데 또 생명보험금 나와. 받았어. 80만 달러나 됐대. 10억이에요. 이 돈으로 차 2대나 샀고 집에 수영장 설치했고 플로리다 주에다가 별장도 사더라고. 그리고도 돈이 남았대. 이걸로는 경비행기 자격증 따려고 했는지 운전 배우러 다녔고. 뭐하나 아내가 살해된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야. 당연히 주변에서 의심했고 경찰도 이제는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근데 증거가 없으면은 의심만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케빈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 남들이 좀 수군거리지만. 사브리나 주니치에게 변수만 안 생긴다면 케빈의 생각이 맞아. 어떻게 얘를 구워 삶은 건지 사브리나는 절대 말을 안 해. 무려 살인사건인데 경찰 조사가 한 번 하고 말겠어요? 시달릴 정도로 여러 번 받아, 범인은. 체포되고 8개월 동안 근데 사브리나가 케빈 얘기를 한 번도 안 합니다. 이것도 뭐 나름 사랑의 힘 같은 건가 봐. 리사를 왜 죽였는지 물어봐도 친딸들과 자기 차별하는 게 싫었다고만 해. 자기가 미성년자고 정신 이상 핑계대면은 금방 나갈 줄 알았나 봐. 지금 조금만 참으면은 금방 케빈 만나서 같이 살 줄 알았겠지. 사브리나는 실제로 케빈에게 단속이 잘 되는 애였어. 그러면은 어떻게 사건이 밝혀지는 거냐? 사브리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변수 때문이었던 거야. 얘가 마침 18번째 생일이 지납니다. 성인 됐어. 이러면 소년법 적용 안 받으니까 형 시게 맞겠죠. 178번 사람 찌르면 1급 살인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확정이에요. 결정적으로 케빈은 8개월 넘도록 면회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도 마지막에는 자기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상황 파악되는 거지. 이렇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케빈의 범행 사주를 경찰에 진술했고 사건의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게 된 거야. 이렇게 확인됐어. 사브리나 진술로 사건 4개월 만에 2013년 5월 케빈 크노펠도 리사 크노펠 살인사건의 공범, 주모자지? 체포됐어. 이게 다가 아니라 사브리나랑 사귀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의제강간이 되는 거잖아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도 추가되고 혐의만 한 6개 돼요. 케빈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는데 또 즙자. 임시 부모로서 잘 대해줬을 뿐이고 사귀었다는 건 애가 혼자 자기 좋아해서 진술한 망상이래. 그리고 자기는 사건에 관계된 증거 없지 않냐, 이런 태도야. 다 사브리나의 일방적인 진술이고 자기는 사건 순간에 집에 없지 않냐, 나 알리바이 있음, 무죄임, 이거야. 사브리나가 그러면은 이 새끼의 진술을 깰 수 있을까?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나? 응, 있음. 케빈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잖아요. 사건 2주 전까지 둘이 전화하고 문자 보낸 횟수가 1,500번이 넘어. 친부모랑도 이렇게는 못해. 거기에 여기는 위탁가정인데 이 정도까지 하겠냐고. 특히 사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범행 직전의 시간대잖아. 6시간인데 78번을 통화했대. 1시간에 13번씩 통화한 거야. 마지막 통화 15분 뒤 그리고 사브리나가 리사를 공격했던 거지. 이게 무슨 뜻이야? 케빈은 현장에 없었을 뿐이지
거의 아바타 마냥 전화로 모든 순간마다 행동을 다 지시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이 통화 시간대와 횟수로 배심원들은 케빈의 6가지 혐의를 다 유죄로 판단했고 30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자, 그러면 사브리나 주니치, 얘는 실행범이죠.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을 보고 잡았다는 자체가 증거예요, 이미. 이걸 입증하는 재판이 따로 있진 않았어. 얘는 짧아, 재판이. 대신 케빈 크노펠도 사건에 관계돼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는 조건으로 얘가 괜히 말한 게 아니야. 검찰이랑 플리바게닝 계약하면서 똑같이 3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 받았어요. 형량거래 없었다면 얘는 이제 가석방 없는 짤없이 영구 깜빵행 되는 거죠. 사건은 여기까지인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야? 헤일리가 막내딸 4살 사건 직전에 언니인 메간이랑 2층에 자러 올라갔다고 했잖아. 이건 메간의 진술이야. 같이 올라간 거야. 근데 어떻게 엄마가 죽을 때는 옷장 안에 있었냐는 거지. 언제 이동했냐는 건데 이거는 사건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정보가. 메간은 헤일리랑 자러 올라갔다고 하지. 사브리나도 범행 순간에 헤일리를 봤다는 말은 안 해. 사브리나가 안방 들어갔을 때 이미 옷장에 있었나 봐. 그러면 헤일리가 직접 말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 경찰은 뭐 진술을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이 사건과 사실 크게 관련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발표할 때 아예 헤일리 관련 내용은 빼버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사건 퍼즐은 다 맞아요. 리사 크노펠이라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잖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애들 돕는 직업이잖아. 그런 애 데려와가지고 딸처럼 키웠는데 그런 년이 죽인 거요. 그리고 이 판은 남편이라는 케빈 새끼가 그런 년이랑 불륜 저지르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살인 청부하고 마지막에 배신까지 했어. 이 새끼들이잖아. 워낙에 얘네들이야 병신짓 했으니까 대가 치르러 빵 들어갔지만 잘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리사가 살아 들어오는 건 또 아니잖아요. 남은 애들 어떡하냐고. 사건 당시에 20살도 안 됐는데 12년 전이니까 이제 메간이 25이고 헤일리는 아직도 16이에요. 애들이 뭔 죄야, 이런 새끼들 때문에. 이게 거꾸로 매달아서 뒤지게 패야 됩니다, 이런 거.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